제주공항 활주로가 당초 예상보다 7년이나 빠른 오는 2018년에 포화에 이를 거란 정부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공항 포화가 앞당겨지면서 정부가 2025년까지 임시대책을 내놨지만 급증하는 항공 수요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입니다. 최근 제주 시내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재건축 붐이 일고 있습니다. 재건축 주택 매매가가 오르면서 주택시장이 과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하 여직원을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경찰 간부가 파면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국제공항이 당초 예상보다 7년 빠른 오는 2018년에 포화 상태에 이를 거란 정부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신공항 건설이냐 현재 공항 확충이냐를 놓고 정부가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합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이용객 2천만 명을 돌파한 제주공항. 최근 5년 동안 평균 10%가 넘는 이용객 증가율을 보였고 올 들어서도 14%나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20년에는 3천만 명, 2030년에는 4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의 급성장과 올레길 등 제주관광 활성화, 중국인 방문객 증가로 항공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선 여객터미널은 2016년, 공항 활주로는 2018년부터 혼잡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비행기의 이착륙 횟수는 활주로가 받아줘야 되는데 활주로가 받아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점에 가까워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혼잡이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저희가 판단을 한 겁니다. 그게 대략 한 2018년경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공항 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위해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방안, 즉 기존 공항 확장 또는 신공항 건설 여부를 검토하는 용역으로서 이 역시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 추진될 예정입니다. 사전 타당성 용역 기간만 1년. 최종 대안이 확정돼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되면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2021년에 착공돼 2025년 이후에 준공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이렇게 제주공항 포화 시점이 앞당겨지면서 당장 2018년부터 항공기 이착륙과 여객 수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공항이 확충되는 2025년까지 임시 대책을 내놨지만 늘어나는 여객 수요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017년 제주공항 항공 수요는 2,500만 명으로 여객터미널 수용 능력을 넘어서고 활주로는 2018년부터 포화 상태가 됩니다. 제주공항 개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도 빨라야 2025년에 완공되는 걸 감안하면 7, 8년 정도 혼잡과 불편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공항 인프라 확충 전까지 임시 대책으로 여객터미널을 확장해 수용 능력을 확충하고 항공기 유도로 추가 신설 등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활주로 용량이라는 것은 시설 용량도 있지만 어떻게 운용하냐에 따라서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선 터미널 확충이라든지 고속 탈출 유도로 이런 것을 집중으로 우선 시행할 계획입니다. 2025년에 예측된 항공 수요가 지금의 2배인 4천만 명임을 감안하면 이 같은 대책의 실효성은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국토부는 또 제주공항의 항공 수요가 4.4%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최근 5년간 공항 이용객은 연평균 10.1% 늘었습니다. 이 발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공항 건설 시까지 수요가 충족할 수 있을런지는 좀 의아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들이 의견을 들어서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국토교통부에 공항이 수요에 충족할 수 있도록 특히 동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업이 후순위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공항의 기상예보 정확도가 매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이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주공항의 공항 예보 평가 점수는 2010년 91.2점에서 지난해 90.7점, 올해는 89.9점으로 떨어졌습니다. 공항 경보 평가에서도 재작년 71.6점에서 올해는 68.5점으로 하락했습니다. 제주공항 기상대책은 한라산의 영향으로 바람의 방향이 급격히 바뀌고 해풍과 맞물려 갑작스레 난기류가 발생하기도 하면서 예측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제주 지역 공동주택에 대한 재건축 붐이 일면서 주택 시장이 한층 과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기 세력을 견제할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최근 안전진단에서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은 제주 시내 아파트. 옆 단지에서 재건축이 추진되기 시작하자 매매 가격은 갑절 가까이 뛰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려는 사람이 줄을 이으면서 매물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머물러 스테이 되는 매물은 없습니다. 네. 나오면 뭐 바로 거래가 성사되고. 뭐 이렇게 광고하기 전에 이렇게 나오면 연락해달라는 그런 손님 쪽으로 전화해서. 도남주공연립이 지난달 재건축 사업 시공자를 선정했고 이도 주공 1단지도 재건축 조합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도주공 2, 3단지도 재건축 절차에 대한 논의에 나서면서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주변에는 이미 상권이 형성돼 있어서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고 투기 세력까지 유입될 경우 주택 시장이 과열될 우려가 큽니다. 네, 행정에서 고분양가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요. 아울러 이제 그 투기자분들이 유입돼서 전매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전매를 차단해서 현재 재건축이 논의되는 아파트 거주자의 절반 이상이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인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부하 여직원을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경찰 간부가 파면됐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오늘 징계위원회를 열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과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56살 고모 경위를 파면하고 흉기 협박과 폭행, 주거 침입 혐의로 경찰에 송치했습니다. 고 경위는 부하 여직원이 만나주지 않는다며 지난달 27일부터 일주일 동안 흉기로 협박하고 수차례 폭행하는 한편 여직원의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대체로 선선하겠지만 일부 지역에선 늦더위가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주말과 휴일의 날씨를 송현희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흐린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별다른 비 소식은 없어서 활동하기 무난하겠고요. 구름이 햇빛을 가리면서 선선하겠습니다. 이 모레는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이 26도에서 28도로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북부 지역의 기온 19도 내외로 서늘하겠는데요. 낮 기온도 23도까지 내려가면서 외출하실 땐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한림의 아침 기온 20도, 고산과 대정 21도, 낮 기온은 27도에서 29도가 예상됩니다. 네, 남부 지역도 한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면서 늦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동부 지역은 예년 이맘때 기온을 유지하면서 완연한 초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네, 내일 성판악의 기온 16도로 출발하겠습니다. 섬지역도 먹구름이 가득한 가운데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2도가량 높겠습니다. 네, 해상에는 동풍에 의한 너울성 파도가 높겠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고요. 수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가 21일간의 회기로 오늘 개회됐습니다. 구성지 의장은 개회사에서 특별법 제도 개선 사항 가운데 다른 지방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특별법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정부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경식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외국 영리병원 설립 문제는 도민사회를 넘어 국가 의료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싸늘병원에 대한 철저한 실사는 물론 도민 여론을 반영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의회는 오는 15일과 16일에는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도정 질문을 벌이고
17일에는 이성문 교육감을 출석시켜 교육행정 질문에 나섭니다. 제주지법 형사 1단독은 사기와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농업기술원 직원 40살 허모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였고 공직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린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들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허 씨는 보조금을 지원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농민 40여 명에게서 16억 8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연구사업비 3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입니다. 마사지업소에서 불이 나 2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아침 7시 반쯤 제주시 1도 2동 칠성로의 3층 마사지업소에서 불이 나 숙직실에 있던 50살 이모 여인이 2도 화상을 입었고 이 씨의 딸인 21살 박모 씨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은 3층 내부 100여 제곱미터를 태워 소방서 추산 3,8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4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MBC가 창사 46주년을 맞아 특별 토론 제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다를 오늘 밤 11시 20분에 방송합니다. 이승훈 녹색성장위원장과 원희룡 제주도지사, 강창일 국회의원이 나와 제주의 미래성장 동력과 발전 방향에 대해 80분 동안 심도 있는 대담을 벌입니다.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한 안전체험 한마당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제주 학생문화원 일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제주도와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사 등 안전 관련 기관 30여 곳이 참여해 도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안전체험 교육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와 119 소방동요 경연대회 등이 마련됩니다. 감귤 1번과 상품화를 놓고 제주도와 도의회 사이에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감귤 기존 1번과 가운데 절반가량인 지름이 49mm 이상만 상품화하는 방안을 제주도의회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도의회 농수축위원회는 최근 순회 간담회에서 농가 여론을 감안해 모든 1번과의 시장 출하를 주문했습니다. 감귤 1번과 상품화를 놓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의견이 달라 감귤 품질 규격 개정안 입법 예고가 지연되고 있고 출하 초기 농가 혼선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사무소 부근 교차로에서 시외버스와 렌터카가 충돌해 버스에 타고 있던 69살 고모 할머니 등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상대 차량을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영호 침몰사고 위령탑이 서귀포시 상해동 중산간에서 정방폭포 부근으로 옮겨집니다. 서귀포시는 정방폭포 인근에 4.2m 높이의 위령탑을 설치하고 주변을 판석으로 포장해 남영호 희생자 추모공원을 오는 11월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남영호는 지난 1970년 12월 서귀포항을 출발해 부산으로 가다 침몰해 승객 31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